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전주채시 4대 계열, 그러니까 문성공계, 문열공계, 사도공계, 문충공계 이 4대 계열의 상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 사도공계 전주채시 상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공계 전주채시는 전주채시 4대 계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2세 최보순에서 시작해서 9세 최의리까지 200년간 고려시의 재상을 대대로 물려받아온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지금은 한미해져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죠. 오늘은 사도공계 전주채시의 상고사의 대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공계 전주채시는 사도공 최균의 후손이죠. 이분이 최초 문과 급제자였어요. 가장 일찍이 완산 3태 중에 한 사람으로 문과에 급제를 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주채시 4대 계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 후기 200년간 대대로 재상을 가업으로 이어온 자기들 말로 가업으로 재상을 이어왔다 하는 이런 가문이죠. 고려 후기 200년간 대대로 재상을 이어온, 그러니까 가업으로 삼았던 그런 귀족 가문이에요. 그랬는데 조선이 건국됨과 함께 한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후손이 경기도 양주, 전라북도 고창, 경상남도 합천의 일부 세거를 하고 있는데 인구는 별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볼 때 인구는 10,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한미해진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최균이 당체의 시조다 하는 이런 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헌에서 최균이 시조가 어찌하면 시조가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최균을 당체의 시조다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균이 당체의 시조가 아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문열공계 가문에서는 최순작보다 최균이 후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문성공계에서는 최순작보다는 최균이 윗대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직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순작보다는 상대 윗대 사람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실제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열공계 가문에서도 일부 주장을 보면은 최순작이 어떻게 최균의 후손일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보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문성공계, 문열공계, 사도공계로 세 개 계열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의보가 1686년에 나왔는데 강의보에 가면 변호고증이라고 이 강의보로 만든 최세영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변호고증,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증을 해서 바로잡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고려사 최균전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문정공 최재의 묘비문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글을 비교를 해서 고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른쪽 글을 읽어보면은 최균의 아들 최보수는 고종 때까지 벼슬사를 했었다. 근데 고종은 1213년에서 1259년까지 재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최보수는 벼슬을 했었다. 그리고 최순작의 5세손 최득평은 충렬왕 때 벼슬사를 시작했다. 근데 충렬왕은 1274년에서 1308년까지 재위를 했었죠.
고종에서 시작하여 원종을 거쳐 충렬왕에 이르는 기간은, 근데 충렬왕이 고종의 손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겨우 7, 80년에 불과하다. 겨우 7, 80년 동안에 최보순에서 시작해서 최순작을 거쳐서 최득평에 이르는, 그러니까 최득평이 최순작의 후손이고 최순작이 최보순의 후손이라면은 이런 얘기죠. 자그마치 16세대나 되는 세대가 흘러갔다는 것은 두 분의 세계가 같고 다르고를 따져볼 것도 없이 16세대가 전해지는 기간이 겨우 7, 80년에 불과할 수 있겠느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최규는 최순작의 선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고증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변호고증은 강의보를 만들 때 왜 시조를 문성공으로 삼았는가,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 전해오는 그 윗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균이 문성공 최아의 조상이 아니다. 최균이 문성공이 최아의 직계선조가 아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최균이 1125년에 무렵에 태어났고,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순작이 1130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거 플라마이나 한 10년은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얼추 겹치죠. 그렇지만 직계는 아니죠. 최순작이 최균보다 약간 늦게 태어난 것 같으니까 행제학렬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성일건 강의보, 그래서 강의보를 보면은 부록으로 그 사도관계 세계표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조 휘균 이렇게 적었는데, 이 균자가 고려사에 적힌 거하고 틀려요. 고려사에는 이게 흑토변 고를균자를 써서 했는데, 여기는 세금변의 균자를 썼어요. 이게 뭐 서른근균, 뭐 고를균, 뜻은 비슷한데, 이거는 세금변이고 이거는 흑토변인데, 이 세금변에 이 글자가 이 강의보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최균의 아들 최보순의 묘지석, 지석 금성문이죠. 묘지석에도 이 세금자변에 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사에 오자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 최보순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순 아들이 보연은 공부상서를 지냈다. 그리고 이제 윤칭 손자가 윤계, 그리고 이제 윤칭의 후손이 쫙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윤계의 후손이 또 이렇게 해서 수록되어 있어요. 윤칭의 후손을 보면은 소, 비일, 성지, 문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권겸이 성지의 사위인데, 최성지의 사위인데, 그 딸 중에 원나라 황후가 있어요. 전에 원소종의 두 번째 황후인데, 이 외에도 그 기씨가 있죠. 기황후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기황후는 유명해서 잘 아는데, 이 소종의 황후, 이 사람은 잘 모르죠. 권씨는. 근데 이분이 두 번째 황후예요. 이렇게 그 당시는 그 고려에서 원나라 황후가 여러 명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정보는 문도의 사위인데, 최문도의 사위인데, 밑에 그 한명회가 있어요. 외손자 사위로. 그리고 이 장현왕후, 공현왕후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준의 사위, 민준이 최문도의 사위인데 사위로서 회안대군 이방간이 적혀 있어요. 그 최사감은 문도의 아들인데 최문도의 아들인데 아들이 가빈은 조조 일찍 죽었다. 의리가 있고 최의리의 아들 최선이 그 우왕 11년 1385년 을축방의 병가 2위로 급제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선이 우왕 11년에 문과 급제를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최득평이 충렬왕 때 배서를 치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충렬왕보다 우왕이 훨씬 윗대인데 어떻게 이 밑에 들어가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최득평 옆에 다시 또 최이평이 있어가지고 최이평의 아들이 문성공 최아다, 뭐 이리 적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독의 전주제시 그 상계의 세계표를 보면은 시조가 최균이고 최보순, 최보연 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최사금까지 이분이 비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족보에는 이렇게 고려사에서 발췌를 해서 적혀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최사금부터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최사금을 비조로 했고 최균을 시조로 했는데 전주시 상고사에서는 최균에서 최사금까지 이 아들 때 살짝 손자 때까지 거기를 제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사동계 전주시 상고사의 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문정공 최보순, 그러니까 사도공계 전주치시 시조 최균의 장남이죠. 이분이 재상에 올라가서 대대로 재상을 이어서 200년간 고려의 귀족이 되게 되는데 그 문정공 최보순에 대해서 3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